집. 회사 가기 싫다. 계속 이렇게 붙어있고 싶다. 주말은 왜 이틀밖에 없는 거야? 그니까 말이야. 여보랑 계속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래도 여보가 있으니까 주말도 무료하지 않다. 우리 연애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은 나가서 놀고 일요일은 각자 집에서 보냈잖아. 그때 뭘 해도 재미가 없었거든. 여보랑은 뭘 하는 것도 아닌데도 재밌네. 그래서 다들 결혼하나 봐? 그니까 말이야. 아휴, 근데 내일 갈 생각하니까 갑갑하다. 왜? 또 최 부장이 지랄해? 어, 최 부장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니, 맨날 나만 보면 못 잡아서 안달인 거 있지? 글쎄, 내일은 1시간 일찍 오라는 거야. 그래서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손님 회사에 오기로 했는데 자기 방 좀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란 거 있지. 손님 대접할 차도 준비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걸 왜 여보한테 시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시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무슨 20대 애들한테 시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거래. 진짜 어이가 없어갖군. 나도 그런 거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뒤부터는 얼마나 시bil 거는데.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했어. 그래도 너무 짜증나.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20대고 30대고 그건 그냥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지 손님이면 지가 대접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같이 준비하게 하든가. 안 되겠다. 내가 내일 한마디 할게. 에이, 아니야. 여보 곧 승진도 해야 되는데 괜히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해. 안 그래도 우리 둘이 비밀 연애했다가 결혼한다 했을 때 최 부장이 엄청 뭐라 했잖아. 그동안 일 안 하고 연애한 거냐고. 그건 꼰대들 하는 소리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리고 괜찮아. 사장님이 나 엄청 이뻐하잖아. 최 부장이 아무리 날 고가워해도 승진 그런 거엔 일절 터치 못할걸?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긴 하지. 그냥 나 하나 희생하지 뭐. 그럼 그냥 같이 가. 우리 와이프만 고생시킬 순 없지. 정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안 힘들겠어? 여보도 힘들잖아. 맨날 같이 출근하다가 따로 출근하면 얼마나 외로워. 그냥 같이 가서 후딱 끝내자. 내가 같이 하고 있음 다음에 여보 못 시킬걸? 꼭 이런 건 여자들한테 시킨다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역시 우리 남편 최고. 여보는 어떻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 누나가 엄청 교육시켰거든. 그래서 내가 여자 마음을 쬐끔 알지. 역시 언니한테 고마워해야겠네. 아 맞다. 이번에 나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되게 젠틀하니 괜찮더라. 슬쩍 물어보니까 이혼해 아직 여자친구도 없대. 나이도 언니보다 1살 많고. 소개팅 좀 주선해볼까? 근데 우리 누나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아마 사짜 직업 아니면 쳐다도 안 볼 거야. 솔직히 그래서 결혼을 아직까지 못한 것 같긴 한데 내가 한번 물어나 볼게. 그래 한번 여쭤봐. 그래도 그 회사 연봉이 꽤 높긴 하거든. 일주일 후 회사. 우와, 그래서 코인으로 집을 사셨다는 거예요? 대출 하나도 없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럼요. 요즘 시대에 다 가능하죠. 코인도 잘만 고르면 완전 대박이라고요. 맨날 로또 사는 거보다 코인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나? 그게 확 오른 만큼 확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꽤 많던데. 물론 그렇긴 한데 그만큼 또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위험 없이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윤수 씨 친구들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전 영 관심이 없어서. 에이, 준수 씨도 한번 해보면 왜 이때까지 이걸 안 하고 살았나 그 생각이 들걸요? 내가 안전한 걸로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안 돼요. 저희 이제 신혼집 전세 마련해서 살고 있어서 빠듯해요. 투자할 돈도 없고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이따 하더라도 좀 불안하고요. 솔직히 회사에서 백날 일해봤자 돈 별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월급도 별로 안 오르고. 아, 이거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투자하는 대로 오른다고요. 나 집까지 산 거 보면 모르겠어요. 어허, 저희 남편 꼬시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 돈 모을 때예요. 참, 윤주 씨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네. 그날 저녁, 차 안. 선우 씨도 참,
싫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코인 투자를 꺼내?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본인 딴에는 아쉬워서 그렇지 뭐. 그걸로 집까지 샀으니 우리같이 적금만 들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긴 하겠지. 그렇긴 해도 너무 권하더라. 여보, 정말 코인에 관심 없는 거지? 난 그거 정말 도박 같아서 싫더라. 너무 불안하잖아. 하룻밤 사이에 몇백 몇천이 왔다 갔다 한다던데. 나도 별로야. 도박이나 다름없지 뭐. 나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걱정 마.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아이, 당연히 믿지. 우리 들어가는 길에 보쌈 사갈까? 갑자기 그게 땡기네. 좋지. 우리 와이프가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먹어야지. 그럼 미리 전화해놔. 그래야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알았어. 바로 전화할게. 신난다. 한 달 후, 집. 여보, 여기서 뭐해? 지금까지 밤새운 거야? 아니, 왜 잠을 안 자고 거실에 그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어? 깜짝 놀랐잖아. 뭐야, 여보? 울어? 무슨 일이야? 아니, 안 그래도 요새 좀 이상하다 싶었어. 어디 정신 나가 있는 사람처럼 멍하고. 무슨 일인데 그래, 어? 회사에선 별일 없잖아.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그래야 같이 해결해 주든가 할 거 아니야. 사실은 전우 씨가 하도 코인 투자를 권해서 소액으로 했었거든. 그게 이틀 사이에 몇 배로 올라서 욕심이 나더라고. 이대로라면 우리 30평대로 이사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싶어서. 사실은 사채 좀 끌어다 썼어. 근데 그게 순식간에 망해버렸지 뭐야. 그래서 빵원이 됐어. 1억을 빌렸는데 빵원이 돼버렸다고. 이를 어쩌면 좋아. 뭐? 그러니까 코인을 했다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보도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그랬잖아. 나도 그랬는데 선우 씨가 집도 샀다고 하고 차도 바꿨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뭔지 알아나 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여보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1억이나 사치를 썼다고? 진짜 제정신이야? 나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치면 이자도 장난 아닐 텐데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럼 이제 어떡할 작정인데? 빵 온다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수습하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말대로 사채 이자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빨리 갚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집을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집을 팔자고? 그럼 우린 어디 가서 살아? 이 집도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간신히 전셋집 마련해서 산 건데 이 집 팔아서 빚 갚으면 우린 어디서 살아?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당분간 엄마 집에서 살면 어때? 엄마한테 내가 말해 놓을게. 엄마 집이 그래도 방도 많고 하니까 우리 들어가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나보고 시댁살이를 하란 말이야? 미안해 정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얼른 집 구해볼게. 그때까지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다시는 이런 코인 안 해. 내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당신 고생 최대한 안 시키게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나 용서해줘. 제발 부탁이야. 아니 그니까 진작 말했으면 됐잖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한 거야? 미안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따라와줘. 어? 정말 미치겠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야. 마냥 행복하게 신혼생활 보내고 있었구만. 일주일 후, 시댁. 그래, 왔니? 짐이 그렇게 많진 않네. 원래 집 자체에 짐이 많지가 않아서요. 아무튼 감사해요, 엄마. 이렇게 저희들 받아줘서. 뭐 어쩌겠니? 갑자기 빈털터리가 됐다는데 밖에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넌 근데 아직도 표정이 그렇게 뾰루퉁하니? 그렇게 여기 와서 사는 게 싫어? 아니에요. 그냥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도 불편하실 텐데. 네가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네 눈치를 보겠니? 가뜩이나 자기가 실수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거 갖고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다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건데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남자 기죽이면 나중에 잘 될 일도 안 되는 수가 있어. 그리고 1억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구만. 뭐 세상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앉았어. 복 나가게. 에이, 엄마, 윤주도 착잡해서 그렇죠. 아무튼 제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불편하지 않게 나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뭘 불편해. 오히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게 돼서 기쁜걸? 엄마는 괜찮으니까 있고 싶은 만큼 계속 있어라.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적적했는데 잘 됐지. 우리 아들 배고프지? 윤준아, 짐 풀었으면 나랑 같이 식사 준비 좀 하자. 얼른 손 씻고 와라. 네, 바로 갈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얼른 가서 도와줄게. 아니야. 어머니 여보가 부엌에 오는 거 싫어하잖아. 저번에 명절 때도 나 전 부치는 거 도와줬다가 엄청 혼났잖아. 그냥 여기서 쉬고 있어. 아니면 이 짐 좀 정리해 놓든지. 알았어. 그럼 짐 정리 내가 할게. 뭐하니? 얼른 안 오고. 네, 지금 가요. 일주일 후 시댁. 아유, 우리 아들은 회사 일도 힘들 텐데 무슨 놈이 투자까지 한다고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와. 너는 대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잡았음 체력도 약한 애를 이렇게까지 일을 하게 만드니? 저도 말렸는데 본인이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요.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네가 눈치를 얼마나 줬겠어. 우리 아들 보는 눈초리가 영 다정스럽지 못하던데. 암튼 이럴 때 와이프 역할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도 와이프가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더 따뜻하게 받아주고 감싸주면 남편도 더 잘하고 싶어지지. 근데 너처럼 이렇게 고작 1억 말아먹었다고 눈치 주고 말투 딱딱하게 하고 그러면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애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영 자신감이 없어져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게 다 너 때문이었어?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언제 남편 길을 죽였다고. 그 회사도 너가 먼저 들어갔다며. 우리 아들이 후배로 들어가고 애초에 직장 선후배 관계로 만났으니 지 남편이 아직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이는 게지. 그래도 2살이나 더 많은데 어쩜 그렇게 하대할 수가 있냐. 시댁에서도 이러면 대체 집에서는 어땠던 거야. 어머니, 저 남편한테 하대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됐다. 너 딱 보고 기가 보통 아닐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아유, 아무래도 며느리네가 잘못 들였지.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됐고, 우리 아들 들어오면 고기라도 좀 먹여야겠으니까 삼겹살 좀 구워라. 삼겹살이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그래도 밖에서 온종일 일하면 배고플 거 아니야. 이럴 땐 고기가 최고야. 뭐하니? 얼른 굽지 않고. 그리고 그 김에 가스레인지에 껴있는 때 좀 박박 닦아내라. 내가 아주 다 오래된 것들이라 벗겨내기가 쉽지 않으니 열심히 닦아내야 된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2시간 후 남편 방. 어이, 배불러. 무슨 고기를 구웠어? 나 야식 별로 안 먹는 거 알면서 괜히 속만 니글니글하네. 어머니가 하도 구우라고 하셔서 그랬지. 잘 먹더만 뭘. 그럼 엄마가 쳐다보고 계시는데 안 보고. 피곤해.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조그만 월세집이라도 구해서 따로 살면 안 될까? 사채비 또 갚았으니까 당장 큰 돈 들어갈 일은 없는 거잖아. 보증금만 어떻게 구해서 월세집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따로 나가서 살지. 보증금은 뭐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기본 3, 4천부터 시작할 텐데 그걸 무슨 수로 구해. 우리들 월급 합쳐서 고작 50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보증금만 구해주면 월세는 알아서 해결되는 거야? 월세 요즘 관리비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 원인데 그럼 벌써 우리 월급 20%가 사라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로 우리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 제하면 저금할 돈도 별로 없는데 언제 그 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 그럴 바엔 여기서 공짜로 생활하면서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나가는 게 낫지. 대체 왜 그러는데?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 어머니 성격 알잖아. 맨날 방문 벌컥벌컥 열고 집안 청소 좀 하라고 시키시고 회사 가 있는데도 시시각각으로 전화와서는 집안일 왜 안 해놓고 가냐고 성하시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잠시 쉴 틈도 없이 저녁 차리라고 재촉하시고 차려놓으면 입에 영 안 맞다고 꾸중하시고 당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야식해놓으라고 성하시고 나 정말 힘들어. 회사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 비위까지 맞춰드려야 되니까 몸이 2개도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 살면 안 될까? 나도 차라리 같이 투잡을 뛰든가 할게. 엄마한테 고마워하긴커녕 잔소리 좀 했다고 따로 나가 살고 싶다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뭐? 철이 없다고?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알아, 나 때문에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래도 12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온 사람 붙잡고 엄마 욕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도 당신한테 미안해 죽겠으니까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거잖아. 나도 미안한 마음 없으면 그냥 놀았지. 그니까 일단 나가서 그렇게 하자고. 나도 같이 한다니까. 당장 그럴 순 없다니까. 요즘 월세집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그깟 잔소리 좀 들으면 공짜로 이 넓은 집에 살 수가 있는데 그거 좀 못 참아? 좀만 참아줘.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 구해볼 테니까. 어? 아, 이대로는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보, 우리 좀만 고생하자. 그럼 그때 살았던 신혼집보다 더 좋은 곳도 구할 수 있어. 더 좋은 집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난 얼른 나갔으면 좋겠어. 알아, 나도 그래.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 모으는 대로 바로 나가자. 아, 그때가 대체 언젠데. 알았어. 일단 나도 참아볼게. 고마워. 우리 힘든 시기인 만큼 잘 이겨내보자. 내가 당신 이렇게 희생해준 거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그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 우리 엄마가 원래 잔소리가 좀 많은 스타일이야. 알았어. 나도 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해볼게. 그러니 너무 예전처럼 아파트로 무조건 이사 가야 된다는 생각 말고 그냥 조그만 빌라라도 좋으니까 돈 마련되는 대로 이사 가자. 알았지? 응, 알았어. 3년 후 시댁. 아니 밥 차리란 지가 언젠데 이 정도밖에 못했어? 내가 말했지. 오늘 우리 딸 오랜만에 집에 오는 거니까 일찍 좀 차리라고. 이제 거의 도착했다는데 이렇게밖에 안 차려놓으면 어쩌잔 거야? 빨리 할게요, 어머니. 은근히 음식들이 다 손이 많이 가서요. 저 혼자 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너 혼자 일 시켰다고 비꼬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얼른 할게요. 아니, 1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살림이 늘질 않아? 니네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살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딸을 시집 보낼 수가 있어? 엄마, 나왔어. 아유, 우리 딸 왔네. 왔어? 오늘아 힘들었지? 좀 힘들었네. 윤주 안녕? 바빠 보이네? 어,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어, 근데 가면 갈수록 살이 빠지는 것 같아. 다이어트라도 해? 살 빼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해. 안 그러면 힘 다 빠져서 골골달라. 그럼 엄마가 병수발 다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빠지긴 해야 돼. 예전에는 엄청 통통했잖아. 하긴 그래. 예식장에서 올케 걸어오는 거 볼 때 얼마나 놀랐다고. 보통 신부들 다 날씬한 상태로 드레스 입고 들어오는데 올케만 드레스가 터질 것 같았다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민망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얘, 음식 다 됐니? 네, 이제 밥만 푸면 돼요. 아, 배고프다. 얼른 먹어. 집 좀 자주 들어오지 그래. 공부가 그렇게 바빠? 어, 늦은 나이에 대학원 가서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 같네. 그래도 재밌어. 괜찮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 그럼 남자친구는 생긴 거야? 이제 너도 결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야?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그래도 인맥이 넓어지니까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 한번 잘 봐봐. 엄마 이제 너만 결혼하면 소원이었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은걸. 근데 올케, 남편은 어디 갔어? 또 일 나간 거야? 말도 마라. 제가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집에 있는 꼴을 못 봤어. 계속 일만 나가. 안쓰러워 죽겠어. 어머, 정말? 올케, 그러지 좀 마. 남자가 코인 투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지. 올케가 촌스러워서 그렇지. 내 주변 남자들은 다 해. 내 동생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되네. 그러게 말이다. 무슨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러는지. 예, 국이 너무 짜다. 다시 물 넣고 끓여야겠다. 네, 얼른 끓일게요. 참 음식이 괜찮았던 적이 없어? 엄마가 참아.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한대잖아. 세상 참 좋아졌어. 이렇게 얹혀 사는 주제에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제멋대로 사는 걸 보면. 그날 저녁 남편 방.
봤어? 어, 피곤해. 몸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네. 여보, 힘들게 일하고 오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벌써 3년이나 지났잖아. 우리 모은 돈으로 웬만한 월세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지금 시기에 월세로 들어가는 건 돈을 허공에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월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차라리 좀 더 모아서 전세로 가는 게 낫지. 전세 가격도 올랐다며. 대체 언제까지 모으기만 할 건데? 나도 너무 힘들어. 내가 무슨 이 집 종이 된 것 같다니까? 그럼 어떡해. 당신 회사에서 잘리고 난 뒤로 벌이가 반으로 줄었는데 그거 다 내가 메꾸는 거잖아. 그렇게 잘 좀 하지. 그게 내 탓이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몇 명은 해고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여자들 위주로 해고했잖아. 그러니 내가 해고될 수밖에 없지. 게다가 우린 부부사원이라 한 명은 해고될 확률이 높았잖아. 그래도 당신이 잘만 보였으면 해고가 안 될 수도 있었지. 여자 직원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 많아. 아, 됐다. 다 끝난 일 얘기해봤자 뭐 하겠냐. 그냥 잘래. 얘기하다 말고 잔다고? 아, 나도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어머니 시중 들어야 된다고. 맨날 맨날 대청소에 어머니 손님이라도 오시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 차려야 되고, 언니 반찬도 만들어줘야 되고, 나도 너무 고단하다고. 차라리 당신처럼 나가서 돈이라도 벌고 싶은 심정이야. 여보, 여보? 자? 아, 얘기 좀 더 하고 자지. 내 말 들어줄 사람 자기밖에 없는 거 다 알면서 정말 너무하네. 2년 후, 시댁. 예, 이리 좀 와봐라. 여기 창틀에 먼지 껴있는 거 보이지? 아무래도 먼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요 며칠 미세먼지도 심했잖아. 여기 싹 다 닦아라. 여길 다요? 저긴 제 키도 안 닿는데. 그럼 내가 하리. 의자 올라가서 하면 되잖아. 빨리 닦아라.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신경이 여기로 쏠린다. 얼른. 네, 잠깐만요. 저 전화가 와서. 어차피 올 전화도 없으면서. 얼른 받고 닦아. 꼭 내가 이렇게 여기 닦아라 저기 쓸어라 말해야 되는 신용을 해야 되니 원. 얼른 전화 받고 올게요. 엄마 무슨 일이야? 윤주야 밥은 먹었어? 엄마도 먹었지? 나야 잘 챙겨 먹었지. 아유 우리 윤주 시댁에서 밥 한 끼라도 편히 먹은 적이 있나 모르겠다.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속상해서 잠이 안 와. 아이, 왜 또 그래? 이미 잘 적응했는걸? 뭘 잘 적응해? 시댁살이가 적응된 일은 아니잖아. 저기, 그래서 말인데, 윤주야. 사실 니네 아빠가 10년 전에 땅을 사둔 게 있었거든. 그땐 헐값이었고, 그냥 퇴직금 받은 김에 사둔 거였는데, 그게 글쎄 10년 사이에 10배가 올랐더라고. 어머,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어? 어, 그래서 지금 8억 정도 하거든. 근데 앞으로는 땅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해서 이걸 팔아야 되나, 일단 그래도 두고 봐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죽으면 이 땅도 네 몫일 테니까 지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나한테 땅을 주겠다는 거야? 어, 우린 어차피 집도 있고 연금으로 생활하면 되니까 땅 있어봤자 별 쓸 데도 없지. 근데 넌 다르잖아. 얼른 시댁에서 나오는 게 먼저이기도 하고 이 땅 팔아서 집 사는 게 어때? 요즘 집값도 하도 올라서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아이,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럼 엄마. 근데 정말 나한테 줘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어차피 너 거라니까. 그러니까 김서방이랑 잘 상의해봐. 어, 알았어,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덕분에 살았어. 뭘? 우리 딸 더 일찍 도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5년을 내리 고생하게 만들고. 아유, 엄마가 죄인이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을게. 그날 저녁 남편 방. 그러니까 8억이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어, 알아보니까 우리가 땅 받아서 바로 팔아버리는 게 이득이겠더라고. 그거 팔면 우리 집 마련하기에 충분한데. 어때? 뭘 묻고 있어. 당연히 그래야지.
야, 장인어른 투자엔 영 관심이 없어 보이셨는데 이렇게 대박 땅을 갖고 계실 줄은 몰랐네. 그럼 우리 이사 가는 거지? 그렇게 좋아? 여기 사는 게 그렇게 싫었어? 말했잖아. 어머니가 점점 나한테 시키는 게 많다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데? 하긴 우리 엄마가 영 까탈스럽긴 했지. 아무튼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감사 인사 드려야겠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네. 아, 나도 그럼 일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만해도 되겠다. 그럼 이제 여보도 몸 생각해야지. 얼른 집부터 알아봐야겠다. 일주일 후 시댁. 그러니까 집을 구했다는 거야? 벌써? 네, 괜찮게 나온 아파트가 마침 있어서요. 저희 둘이 살기에도 딱 좋고 나중에 아기 생겨도 방이 세 개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여기서 별로 멀지도 않으니까 자주 올게요. 뭐 그래. 잘 돼서 나가면 좋은 거지. 근데 넌 너무 얼굴이 빈 거 아니냐? 그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건만 나가는 게 그렇게 좋아? 뭘 그래요. 그래도 윤주 부모님 덕분에 형편이 나아졌는데. 저도 알바 그만뒀고요. 그래, 뭐 그건 다행이구나. 좋은 일은 한꺼번에 들어온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또 좋은 일 있어요? 아, 네 누나 드디어 결혼한댄다. 그것도 의사랑. 이야, 맨날 사자 직업이랑 결혼한다고 노래 부르더니 정말 의사를 들고 왔네. 그러게 말이다. 난 나이가 좀 많아서 이제 그냥 웬만한 남자들은 다 결혼했고 그 나머지랑 결혼해야 돼서 더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중에 괜찮은 남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좀 흠이 있긴 해. 집안이 가난하더라고. 아들 혼자만 잘 된 케이스라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한테 생활비도 주고 그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아, 그래도 뭐 의사니까 앞으로 잘 벌고 할 테니 그런 건 좀 참아야지.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무튼 잘 된대요. 그러게 정말 잘 됐네요, 어머니. 이제 걱정 더시겠어요. 맨날 언니 걱정만 하셨잖아요. 그니까 말이다. 니들도 잘 돼서 나간다고 하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하네. 그동안 저희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아, 아니다. 나도 덜 적적했는걸. 에치! 감기 걸리셨어요? 아까부터 기침이 잦으시네. 몸이 좀 으슬으슬하네. 아, 근데 언제 나간다고? 다음 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따뜻한 차라도 내올까요? 응, 그래, 그게 좋겠다. 5일 후. 아무래도 이사를 일주일 정도 미뤄야겠는데? 왜? 엄마 감기가 안 났잖아. 요즘 감기 엄청 독하다는데 혼자 저렇게 들 순 없지.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사를 미루자고? 이사업체 얘기도 다 됐잖아. 그거야 미루면 되지. 아무튼 이왕 나갈 거 마음 편하게 나가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일주일만 있어 보자. 알았어. 대신 딱 일주일만이다. 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얼른 괜찮으셔야 될 텐데 큰일이다. 가뜩이나 환절기라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일주일 후 시댁.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 그래. 아유, 목이 따끔거려 죽겠다. 이를 어째요? 약은 드셨어요? 먹었는데도 그래. 저, 아무래도 니들 좀만 더 있다가 가야겠다. 네? 그게 무슨... 나 혼자 이렇게 앓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요즘 이렇게 혼자 있다가 죽는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더 있다고 집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좀만 더 있다 가면 되잖아. 한 달 정도? 한 달이나요? 그렇게 오래요? 당신도 참 요즘 감기가 독해서 어르신들은 한 달 내내 앓는 경우도 많아. 엄마 나을 때까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 일주일 후 시댁. 여보, 이건 어때? 이거 우리 새 아파트에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쁘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럭저럭이야. 너흰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보단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엄마, 나왔어. 좀 괜찮아? 언니 오셨어요? 엄마. 나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주 요새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잔다니까.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니가 의사 남편 얻었으면 집은 무조건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장 해오라는 거 있지. 집 안 해오면 자기 아들이랑 결혼 못 한다고 어찌나 으름장을 놓으시던지. 근데 나도 대학원 졸업하느라 모은 돈이 얼마 없잖아. 이를 어쩌면 좋아. 남자친구도 시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아들이 의사인데 보통 내기가 아니겠지. 이를 어쩐담. 그럼 되겠다.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일단 니들 집을 주면 되잖니. 네? 설마 저희 집 말하는 거세요? 그래, 당장 집을 해오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일단 당분간 니들 집을 줘. 그럼 내가 그 사이에 이 집을 팔든가 해서 집 마련해 볼게. 그럼 되잖니? 아니, 그게 무슨... 어머, 그럼 되겠다. 일단 당장은 올케 집이 우리 신혼집이라고 하고 산 다음에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새 집 마련하면 되지. 괜찮을 것 같은데? 듣고 보니 그 아이디어도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럼 우리 이사는 또 미루자는 거야? 이왕 미룬 거 6개월 정도 미루는 건데 뭘. 그래,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일단 그렇게 해라. 결혼부터 해야 될 거 아니니. 맞아, 옳게.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을게. 그러니까 반년만 빌려줘.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든 엄마랑 힘 합쳐서 집 마련해 볼 테니까. 나도 이제 회사 들어갔잖아. 집 말고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 의사 와이프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 그래도 일단 의사 와이프 되고 나면 꼭 길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맞춰줘. 엄마. 직후 남편 방.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허락하면 어떡해. 어민이 내 집이잖아. 가족 사이에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좀만 봐주라. 5년 넘게 살았는데 6개월 버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내가 더 잘할게. 나 이제 알바도 그만뒀으니까 집안일도 내가 도울 수 있어. 아, 얼른 이사 갈 생각에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면서 왜 우리 집을 줘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주는 게 아니라 반년만 빌려주는 거야. 그쪽에서 집 당장 안 구해오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는데 어떻게. 누나 힘들게 결혼하는 거 알잖아. 좀 우리가 배려해주자. 아,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딱 6개월 만인 거지. 아, 그럼 내가 그건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 알았어. 일단 생각 좀 해볼게. 고마워, 여보. 당신한테 빚진 게 정말 많아. 이틀 후 시댁. 아, 마트 휴업일인 줄도 모르고 괜히 왔다 갔다 했네. 근데 다들 어디 가셨지?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암튼 윤주 걔도 멍청하긴 하다. 그 덕에 아파트 한 채가 공짜로 생기긴 했지만. 윤주가 착해서 그렇죠. 그러니 5년 동안 여기 살아놓고도 집까지 내놓고 더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꼴의 자존심은 있어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거의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니들 가면 내 수발은 누가 들어주니? 그래도 윤주에 있으니까 손발이 편했는데. 게다가 의사 사위가 생기는데 당연히 집은 해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꽁으로 집이 생기니 얼마나 좋아. 윤주 걔가 은근 굴러들어온 복덩이라니까. 그러게요. 한 6개월만 산다고 해놓고 계속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살게 하면 돼요. 명의 변경도 명의만 바꾸는 거라고 말하면 되고. 예, 그럼 틀림없이 넘어갈 거다. 그동안 시간 끝나고 아픈 척한 것도 다 넘어가 줬는데. 그러니까요. 누나도 어설프게 연기하던데 바로 넘어가던데요? 그런 거였어? 지금까지 그럼 날 갖고 논 거야? 어떻게 저래?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래도 가족이니 사정 봐줄 수 있지 하고 참으며 산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사람 갖고 놀았다 이거지? 그럼 나도 그래야지.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윤주 너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언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언니한테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집 말이에요. 언니가 쓰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더 급하더라고요. 그 집, 신혼집 하기에 딱 좋거든요. 병원이랑도 가깝고.
어머, 정말? 역시 우리 올케 속도 깊어.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집 때문에 골머리였는데 이렇게 흔쾌히 허락도 해주고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도배도 싹 다 해놨거든요. 몸만 가시면 돼요. 땡큐.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신혼집 자기 눈앞으로 대령하지 않으면 결혼호랑 못한다고 해서 어떡하나 하고 있었어. 그럼 바로 보여드려도 되는 거지? 그래도 집 비워둔 지가 좀 돼서 일주일 뒤에 오실래요? 그 전에 제가 청소도 해놓으려고요. 사려 깊기도 해라. 그래, 그럼. 일주일 뒤에 어머니 모시고 갈게. 고마워, 올케. 아니에요. 결혼 축하드려요. 누나랑 통화했어? 집 쓰시라고 했지. 아무래도 어머니도 아프시고 우리가 지금 가기엔 걸리는 것들이 많잖아. 고마워, 여보. 이렇게 번번이 내 상황 이해해줘서. 아니야, 당연히 이해해야지, 가족인데. 근데 나 일주일 동안만 친정에 가 있어도 될까? 갑자기? 왜? 아니, 5년 동안 친정에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님 여보가 좀 케어해줄 수 있지? 그래도 엄청 심각한 감기는 아니니까. 그래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요.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회사 때문에 안 되겠네. 감사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대신할게. 그럼 카드 좀 줄래? 오랜만에 집 가는데 뭐라도 사가야지. 그래, 그래야지. 여기. 그럼 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릴게. 일주일 후, 전화. 올케, 나 이제 집 구경 가도 되지? 어머니랑 남편이랑 다 데리고 왔거든. 네. 안 그래도 제가 싹 다 치워놔서요. 들어가세요. 어, 근데 올케, 엄마한테 말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친정에 가 있었다며? 엄마 몸도 아픈데 꼭 그래야겠어. 아, 저도 좀 쉬고 싶어서요. 어쨌든 문 열려 있으니까 가서 구경하세요. 알았어. 어머니, 여기가 저희 신혼집이에요. 어? 문이 왜 안 열리지? 문 열려 있다 그랬는데? 깜짝아! 왜 남의 집 문을 열려고 그래요? 누구세요? 누, 누구세요? 아니, 빈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누가 살고 있는 거야? 그,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대로 알고 온 거 맞아? 여기가 틀림없는데.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여보세요? 올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그새 세를 준 건 아니지 설마? 아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는데 이러면 어떡해? 그게 왜 네 집이야? 내 집이지. 내 집에 내가 새 들어놓고 살겠다는데 뭐 불만 있어? 뭐? 그, 그게 무슨... 아니, 공짜로 8억짜리 집 얻겠다는 도둑놈보단 생판 남이지만 월세 꼬박꼬박 내는 세입자가 낫잖아. 야, 돈이 없으면 그냥 결혼을 하질 마. 아니면 거지 신세 구제해줄 왕자님을 구하든가. 능력도 안 되면서 의사 남편 맞이하겠다고 남의 집을 뺏어가? 수준에 맞게 살아. 아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결혼을 하든 파혼을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야, 야, 여보세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 없는 거야, 그럼? 아이, 사람 갖고 장난치니? 우리 집안을 얼마나 얕봤으면 이런 장난을 쳐. 우리 집 별 볼 일 없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됐다. 더 볼 것도 없지. 이 결혼 없는 걸로 하겠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오빠, 그게 아니라. 됐어. 집을 꽤 빨리 구했다 싶었는데 이게 뭐야? 나도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 결혼 부르는 걸로 하자. 엄마, 가요. 오빠, 이렇게 관두자고 하면 어떡해. 거기 좀 서봐, 어? 1시간 후, 시댁. 이제 어쩔 거야. 완전 망했다고. 그 윤주 기집애 때문에 다 망했다고. 윤주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뭘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네 누나가 거짓말이라도 했단 거야? 아우, 내 이것을 그냥...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좀 작작하세요.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너 왜 이제 들어와? 내가 당장 튀어오라고 했지?
너 때문에 나 파혼당했다고. 어쩔 거야? 어?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봐. 넌 이거나 받아. 이게 뭐야? 이혼 소리 아니야?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너랑 더 살겠다고 서류를 주겠니? 도저히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같이 못 살겠다. 애초에 지가 잘못해놓고 와이프 시집살이 시켰는데 집을 자기 누나한테 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뻔뻔스럽다 생각했는데 아예 짜고 넘기려는 수작은 몰랐네. 그래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위자료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동안 고생한 값보단 저렴하게 나올 테지만 그 차익은 네 누나가 감당한 걸로 치자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어? 뭐 당신들보단 잘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지 아들이 잘못해서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뻔히 보이면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남편 기죽이지 말란 소리나 하고 그래 어디 당신 잘난 아들 기 팍팍 주면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 얘기 좀 하자. 너랑 할 얘기 없는데? 이혼 절차나 제때 밟아. 여보! 아이씨 망했네. 쟤, 쟤를 어쩌면 좋으냐? 살다 살다 별꼴이 다 보겠네. 내 결혼은 어떡해? 그럼 난 이제 누구랑 결혼해? 1년 후. 그 뒤로 저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매달 월세 받는 것도 있어서 아예 부모님 집 근처 오피스텔에서 나름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혼 준비 기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수차례 연락하며 그동안 미안했다. 다시 잘해보자.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같은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든 제가 가진 아파트를 손에 넣어보려는 수작으로 보여 몇 번 들어주다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했어요. 시누이는 그 후로 정말 파혼을 했고 아직도 결혼할 짝을 못 찾고 혼자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랑 살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고 제 인생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5년 넘게 그 사람들 위해서 산 세월이 정말 아까워서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음식은 입에 잘 맞으세요? 장모님 좋아하는 한정식 잘하는 집 찾으려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아유, 우리 김서방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네. 근데 여긴 좀 가격대가 나가 보이는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요새 환갑 누가 챙긴다고 이렇게 성대하게 생일을 챙겨줘. 괜히 민망하네. 에이, 꼭 환갑 때문이 아니더라도 장모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그래야 저도 어디 가서 장모님 생신 때 이렇게 해드렸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죠. 안 그래요, 아버님? 그렇지. 아무튼 우리가 사위복은 있어. 효정이는 무뚝뚝해서 이런 거 잘 못 챙기는데 오히려 사위가 생기니 아주 즐거운 날들이 많어. 아버지도 참. 제가 성격은 좀 무뚝뚝하지만 생신은 꼬박꼬박 챙겨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농담이지. 그래도 김서방 성격이 살갑고 애교스러워서 우리 집안 분위기가 살아난 건 맞잖아.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딸내미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다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효정이 정도면 효녀지. 요즘 다른 자식들 보면 죄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부모 속썩이는데 효정인 그런 고민도 안 들게 좋은 짝 만나서 결혼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복이지. 이제 귀여운 손주만 안겨주면 딱이겠구먼.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빠도 참.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손주 타령이에요. 저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거 모르세요? 알지. 그래도 애 빨리 나오면 몸도 덜 상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그리고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그만해. 요즘 그런 말하면 꼰대라고 젊은 애들이 진짜 싫어한대. 말년에 딸한테 손절 안 당하고 싶음 입 다물고 있어. 엄마 그런 말도 알아? 요즘 쓰는 말인데 어떻게 알아? 나도 유튜브 보고 다 배워. 유튜브에 별게 다 나오더라. 역시 우리 장모님 신세대라니까요. 그래도 아버님 말처럼 애도 빨리 가지면 좋죠. 효정이 중요한 일 끝내면 나이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유튜버니까 하는 말인데 아버님 사업도 유튜브로 홍보하면 어때요? 요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유튜브 광고하던데. 난 그런 걸 몰라서 하는 방법만 알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가 그럼 해볼까요? 근데 그런다고 잘 팔릴까? 고작 책상이랑 의자 광고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제품 언급만 해줘도 불티나게 팔린대요. 물론 아버님 사업은 이미 잘 팔리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버님 생각 있으시면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받은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래? 아, 그래도 자네 회사 일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생각해 볼게. 홍보팀 직원들이랑도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 아, 네. 그러세요, 그럼. 1시간 후, 사안. 아버님이 날 아무래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유튜브 광고 넣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나한테 기어코 맡기질 않는 걸 보면. 아이, 뭘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아빠 회사에 홍보팀이 있으니까 상의해보는 게 당연하지. 당신도 요즘 회사 일로 바쁘잖아. 아빠 입장에선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시는 거지. 그래도 내가 좀 믿음직했으면 바로 맡기셨을걸? 솔직히 이러실 때마다 서운해. 어차피 나중에 그 사업 내가 맡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일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칼같이 거절하는 걸 보면 날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 보기엔 어때? 나 별로 못 믿어하시는 거지? 아니, 설마 당신한테 사업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때 당신이 아버님 사업 물려받을 생각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렇긴 하지. 근데 아직 아빠 건강하신데 뭘. 앞으로 몇 년은 거뜬할걸. 그때 가서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아빠 사업을 물려받고 싶어? 언젠 사업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고 자기 적성 아니라면서. 내가 사업을 아예 차려서 꾸리는 거랑 잘 되는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불안한 건 지금 내 직업이야. 내가 무슨 공무원이나 정년 보장되는 대기업 정도 다녔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부터가 당장 언제 망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이잖아. 사장이 언제 회사 정리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 아버님 사업 물려받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이렇게 종종 같이 일하자고 제안 드리는 건데 아예 터치도 못하게 하시네. 당신이 슬쩍 물어봐주면 안 돼? 나 후계자로 생각하긴 하냐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도 당신 다니는 회사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래도 우리 나중에 애도 키우고 그러려면 돈 많이 필요하잖아. 당신이랑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한참 모자라. 어차피 아버님 이 사업 오래 하진 못하잖아. 요즘 기력도 딸리시는 것 같고. 당신이 옆에서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알았어. 한번 말해볼게.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니까. 고마워. 나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래. 다음날 전화. 아, 효정아. 우리 딸내미가 무슨 일로 먼저 전화를 걸었대? 아빠는 자주 안부 인사 드리잖아요.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아, 니네 엄마 벌써부터 사위가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생일 파티 열어줬다고 동네방네 자랑한다. 저렇게 좋을까? 작년에 내가 한강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데려갈 땐 입도 뻥긋 안 하더만 사위가 저렇게 좋을까? 엄마가 남편을 워낙 이뻐하긴 하잖아요. 아빠,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사업에 관심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사업에? 직장 잘 다니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사업적으로 성공한 거 보고 예전부터 대단하다는 말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나 봐요. 아무래도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규모도 작고 비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 광고도 맡아보겠다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거야? 나한텐 그런 말 없더니.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빠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런 거겠죠. 아무튼 남편이 아빠 사업 물려받으면 어떠세요? 나야 뭐 다위가 물려받는다고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혹시나 생각도 없는데 내가 강요하는 걸까 봐 조심하고 있었지. 그리고 가구 다루는 일이 영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고생스러운 일보단 보상이 적어도 편한 일을 더 추구하잖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조금씩 일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세요. 내심 아빠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 나는 그러는 줄 생각도 못했네. 윤서방한테 고맙네. 이렇게 내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도 다 하고. 아, 그럼 내가 따로 연락한다 전해. 네, 그럴게요. 그날 저녁, 집. 아버님한테 전화 왔더라. 일 배울 생각 있으면 퇴근하고 1시간씩이라도 일 조금씩 알려주겠다고. 유튜브 광고도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 아, 역시 당신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 고마워. 그렇게 빨리? 아빠도 좋아하시더라.
당신이 사업 맡고 싶어 하는 줄 생각도 못 하셨나 봐. 내가 티를 덜 내긴 했지. 괜히 티내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랬지. 알아서 내가 듬직한 모습을 보이면 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무튼 기분 좋다. 이렇게 인정도 받고 후계자로서 일도 배우게 돼서. 내가 진짜 열심히 배워서 지금보다 더 성공시킬게. 그래, 말이라도 좋다. 한번 열심히 해봐. 나도 옆에서 도울 거 있으면 도울게. 당신은 그냥 당신 일에만 집중해도 돼. 내가 이래봬도 경영학과 나와서 사업머리가 있어. 한 달 후, 집. 어제 하루 종일 잔 거 알아. 무슨 잠을 그렇게 자. 아니, 아버님 일 좀 도우려다가 아주 개고생을 하고 왔잖아. 아버님이 가만 보면 융통성이 좀 없는 것 같아. 요즘 누가 사장이 회사 잡무까지 다 한다고 가구 옮기는 것부터 사포질까지 다 시키냐고. 사장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시던데. 내가 그래서 그거 다 하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 말도 맞긴 하지. 사장이라면 그래도 자기 사업 관련된 일은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좋잖아. 난 그래서 아빠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다고. 아무튼 아버님도 너무하시다니까. 사위가 무슨 일꾼인 줄 알아. 내가 언제 사장 시켜달랬지 일꾼 시켜달랬냐고. 아유, 이 짓을 몇 번을 해야 사장을 시켜준단 건지. 어떻게 바로 사장을 시켜줄 수가 있겠어. 그런 것들을 다 해봐야 사장직에 앉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일 배우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잡일까지 시킬 줄은 몰랐지. 근데 요즘 회사 분위기 좀 심상치 않더라. 아버님도 되게 바빠 보이시고 그래서 나한테 잡일만 시키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여유가 됐음 다른 일도 알려주셨을 텐데. 그래?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뭐 그래도 별일은 아니겠지.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기기 마련이니까 직원들이 하도 호들갑 떨길래 말하는 것뿐이야.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네, 아빠. 요즘 회사 사정 별로 안 좋다면서요. 남편이 별일은 아닐 거라고 얘긴 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연락해 봤어요. 김서방도 눈치챘구나. 회사 사정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아. 10년 동안 거래해온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끊겠다는 바람에 자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뒤로 줄줄이 다른 업체들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정말요? 왜 그러지? 과거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요? 아, 명확한 원인도 없이 이러니까 나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경기도 안 좋은 마당에 단골 업체들이랑도 계약이 끊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김서방한테도 이제 일 제대로 알려주려 했는데 회사 사정부터 안 좋은 걸 보여주니까 미안하고.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잘 이겨내야 할 텐데 큰일이네요. 그러게 말이다. 자금 부족한 게 제일 크네. 이미 대출도 받을 만큼 받아서 더 받기도 어려운데 말이다.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도 걱정 마라.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시련도 잘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분명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집. 오늘은 일찍 들어오네? 아버님이 당분간 회사 나오지 말라네.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지금 당장 배울 거 없다고 나중에 사정 좋아지면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네. 나 참 거의 한 달 내내 가구만 옮기고 닦고 별짓 다 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황당하긴 하네. 아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아빠가 일 가르쳐줄 상황이 아니더라고. 일이야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사업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던데. 난 어째 좀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군말 없이 나온 거야. 솔직히 일당이라도 받아왔어야 했나 이 생각도 든다니까. 이대로 사업 망하면 난 그냥 공짜로 일한 거밖에 더 돼. 그러니 일당이라도 받아놔야지. 한 달 꼬박 일했으니까 그것도 받으면 꽤 쏠쏠할걸. 지금 이 와중에 그런 소리가 나와?
아빠 회사가 어려운데 일당 못 받은 게 그렇게 억울해? 당신이 진짜 아빠 사업 물려받을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해결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내가 이제 막 들어왔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 사장직 비슷한 거라도 줬으면 생각은 해봤겠지. 근데 거의 알바생처럼 굴렸다니까. 나도 슬슬 서운하던 찰나였어.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빠가 거의 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냐고. 이래저래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하는 말이지. 직원들 몇 명도 나간다고 설치고 있고. 아, 걱정이네. 일이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엄마, 이 시간엔 무슨 일이야? 유정아, 네 아빠 회사 결국 부도 처리했다. 뭐? 이렇게 빨리? 어, 네 아버지가 더 버텨봤자 빚만 늘어난다고 이쯤에서 관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 이미 빚이 산더미라고 그거 갚는 것도 일인데 여기서 어떻게 일을 더 벌이냐고 그러더라고. 직원들 퇴직금도 간신히 챙겨줬다. 네 아빠 불쌍해서 어쩐다니. 몇십 년을 가꾼 회사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으니 그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어떻게 엄마. 아빠 지금 집에 계셔?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다.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내일 오지 그래. 지금 와봤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엄마도 많이 놀랐을 거 아니야. 남편이랑 같이 갈게. 갔다가 하룻밤 자고 내일 아빠랑 얘기하면 되지. 그래주면 고맙고. 나도 갑자기 부도 났다고 하니까 놀라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지.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 알았어, 엄마. 바로 갈게. 직후, 집. 여보, 엄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아빠 회사 결국 부도 났대. 아무래도 위로해드리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빠는 만취해서 지금 뻗어 계시고 엄마는 이도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 우리라도 가서 위로해드려야지. 결국 망하고야 말았네. 그럴 줄 알았어. 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줄 알았다니? 아니, 그렇잖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분위기가 영 안 좋다고. 진작 관두길 잘했네. 만약 내가 그 사업 이어받았다고 생각해봐. 다니던 직장도 잃어. 회사는 넘겨받자마자 망해. 완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유,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런 소리 말고 빨리 찾기 챙기라니까. 아, 나 힘들어. 오늘도 야근했다고. 솔직히 우리가 가서 해결해 줄 것도 없잖아. 하면 분명히 궁상맞은 소리 날 텐데 내가 그걸 들어줄 필요는 없지. 어?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진심이지. 그럼 내가 이 와중에 거짓말하겠어? 정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솔직히 그동안 아버님 회사에서 노가다 뛰느라 회사 일에 집중을 못했다고. 그래서 사장 눈밖에 났고 여기서 더 회사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생기면 잘리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너랑 나랑 굶어 죽는 거야. 애는 당연히 못 낳고. 아,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게 누군데. 기껏 기회 마련해줬더니 좋은 자리 안 좋다고 툴툴거리기나 했으면서 이제 회사 부도 처리됐다고 하니까 나 몰라라는 거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난 잘 나가는 회사를 물려받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쪽박될 회사를 물려받고 싶었던 건 아니야. 솔직히 아버님도 회사가 망할 게 뻔히 보이니까 나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냐. 솔직히 지금 와선 그런 생각도 들긴 해. 어쨌든 나는 안 가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 나 혼자 갈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널 데려가겠어. 진짜 그러면 될 것이지 뭐하러 이때까지 시비를 걸었어. 갈 거면 빨리 가. 나도 쉬어야 되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1시간 후, 친정. 엄마, 나왔어. 왔어. 아빠 방금 전에 깼어. 그냥 자면 좋았을 텐데. 예서는 샤워 좀 해야겠다고 화장실 들어갔어. 이제 나오네.
아이, 더 자지 그랬어. 이 와중에 잠이 오는 게 신기한 거지. 효정이 넌 뭐하러 왔어, 힘들게. 엄마, 아빠 걱정돼서 왔지.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회사가 어려울 줄 알았으면 저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야, 이미 손 쓸 수도 없었어. 김서방은 같이 안 왔고? 하긴 시간이 좀 늦었지? 네, 요새 야근하느라 피곤한 모양이에요. 다음엔 꼭 같이 올게요. 아니야, 괜히 우리 회사에서 고생만 하고 간 것 같아 미안하네. 저기, 그런데 말이다. 효정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염치가 없는 거긴 한데 도움받을 곳이 너밖에 없어서 말이지. 네, 아빠.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저기, 당장 빚을 좀 갚아야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미안하다 이런 부탁이나 하고. 당연히 그 정도 드릴 수 있죠. 더 큰 돈도 가능해요. 그동안 아빠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만데요. 그 정도 여유 되니까 바로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일단 그렇게만 빌려주면 급한 불은 끄는 거라서. 아니에요. 가족 일인데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래. 김서방한테도 꼭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아빠가 뭐가 미안해요. 아빠가 제일 힘들 텐데. 그래도 회사 일 알려준다고 해놓고선 회사 망하는 꼴을 보여줬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그래도 회사 물려주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이야. 만약 그랬음 김서방은 물론이고 우리 효정이까지 더 힘들게 될 수 있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다음 날 전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그 큰 돈을? 일단 그 돈이 있어야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대. 그건 안 되지. 당신 정말 너무하다. 그럼 다음 달에 나 적금 만료되는 거 그거 당신한테 다 줄게. 그럼 2천만 원 빼가도 되지? 당신도 참 고집 세다. 꼭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드려야겠어. 그래 뭐 나한테 손해주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어. 대신 꼭 줘야 된다. 그래. 꼭 줄 테니까 걱정 마. 끊어. 어쩜 태도가 이렇게 달라. 자기가 이 집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꼬리 살랑살랑 칠 땐 언제고. 한 달 후, 집.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지금 1시가 넘었어. 몰라서 물어. 이때까지 일했잖아, 일. 네가 지금까지 네 친정에 갖다 준 돈 메꾸려고 야근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얼마나 갖다 줬다고 그래? 2천만 원 드린 건 내가 모은 돈에서 드린 거나 마찬가지고 생활비 100만 원 좀 드린 게 단데 그거 메꾸려고 맨날 1시 다 돼서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솔직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돈 빼갈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 엄마가 집안 잘 벌어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야. 알아? 사기 결혼이라고? 그래 사기 결혼이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집안이 망해버리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전조가 있었단 거 아니야? 니네 집 이렇게 망할 줄 알았음 나 절대 너랑 결혼 안 했어. 차라리 재산 적더라도 이렇게 망할 일은 없는 집 딸이랑 결혼했겠지.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냐? 당신한테 그렇게 큰 피해도 안 끼친 것 같은데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나 웬만하면 내가 모은 돈에서 해결하려고 했어. 적금 만료된 것도 당신 다 줬잖아. 고작 생활비로 100만 원 드린 게 그렇게 아까워? 아빠는 우리 돈 필요할 때마다 별말 안 하고 도와주셨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암튼 나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거 다 너랑 네 집 때문인 줄 알아. 아이씨, 근데 먼저 들어가 잔다. 내일 아빠 생신인 거 잊지 않았지? 점심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그 전까지 일어나. 알았지? 집이 망했는데 생일은 무슨. 네 가족도 참 개념 없다. 이 와중에 생일을 챙기고 싶대? 난 안 가. 내가 거길 왜 가? 뭐, 안 간다고? 그래, 안 가. 생일 축하할 마음이 아니야. 난 그냥 쉴 테니까 가려면 너 혼자 가. 정말 너무하단 생각 안 드니? 아무리 우리 집이 망했어도 너도 우리 가족이야.
나서서 해결해주진 못하더라도 위로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나 만난 거야? 그래, 그랬다. 부잣집 딸 만나서 팔자 좀 겨부려 했는데 쫄딱 망했다. 왜? 그러니까 난 안 간다고. 망한 집구석 보고 싶지 않아. 나 들어가 잔다. 귀찮게 굴지 좀 마. 피곤해 죽겠으니까. 어쩜 사람이 저래. 가뜩이나 엄마 아빠 보기 안쓰러워 죽겠는데 어쩜 저러냐고. 다음날 식당.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근데 김서방은 안 왔니? 네,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요. 그래,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 저번에 전화도 했는데 바쁘다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죄송해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같이 왔으면 두 분 힘이 났을 텐데. 아니야. 온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김서방 입장도 이해돼. 와봤자 이렇게 집안 망한 꼴만 볼 텐데 얼마나 싫겠어. 나도 그럴 것 같아. 가뜩이나 금전적으로 신세도 졌는데 우리 보기 싫은 건 당연하지. 우린 이해하니까 괜히 이런 거 갖고 김서방이랑 싸우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김서방한텐 죄인이나 다름없어. 죄인은 무슨 죄인이에요. 아빠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아빠도 저희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시어머니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될 때도 수술비에 치료비까지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 그냥 대주셨잖아요. 그래놓고는 집 좀 망했다고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어쩜 이렇게 사람 태도가 다른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김서방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 있지. 너가 이해해라. 아, 이젠 저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생신 때 와서 밥 한 번 먹어주고 가는 게 뭐 그리 어려워서. 그날 저녁 집. 집안 꼴이 왜 이래? 아, 친구들 왔다 갔어. 왔으면 좀 치워. 뭐, 아니, 왜 말도 없이 친구들을 불러? 그리고 나보고 치우라고? 내가 네 종이야? 그럼 네가 치워야지. 내가 치워? 솔직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술 먹고 싶은 거 네가 야금야금 친정에 돈 갖다 바치는 바람에 돈 좀이라도 아껴보려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이 정도는 네가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친구들 불러서 술 먹을 시간은 있고 우리 아빠 생신 축하해드릴 시간은 없어? 어떻게 이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맘이지. 친구들은 적어도 나한테 돈 달라는 우는 소리는 안 하잖아. 니네 아빠는 가면 또 얼마나 달라고 손 벌릴지 모르는 거고. 너 솔직히 얘기해봐. 오늘도 돈 얼마 달라고 했지? 어? 이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음 진작 이 결혼 안 했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나도 니네 집이 이렇게 거지가 될 줄 알았음 결혼 안 했어. 이혼하자고? 그래, 난 대찬송이지. 가뜩이나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까마득했는데 이혼해주면 나야 좋지. 그래, 오랜만에 의견이 같아서 좋네. 그럼 이혼 서류 내가 떼올 테니까 바로 사인해. 그래, 좋아. 네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 살게. 내일 날 밟는 대로 짐 챙겨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든지. 이혼하는 바닥에 같이 부대 끼며 살아보자 뭐해. 잘 생각했어. 끝까지.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도장이나 제때 찍어. 그건 걱정 마. 나도 하루라도 더 빨리 거지 같은 집안에서 탈출하고 싶으니까. 일주일 후 오피스텔. 그래도 바로 구해져서 다행이네. 그래, 여기 월세도 저렴한 편이고 회사랑도 가까우니까 여기서 돈 열심히 벌어서 엄마 아빠 생활에 보태드리자.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거기에만 집중하자. 그 시각 집. 누구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여긴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김서방, 집에 있어서 다행이네.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 표정이도 안 받고. 그래서 일단 집에 와봤어. 꼭 전해줄 게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 좀 아니죠.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미안하네. 그래도 얼굴 보고 꼭 주고 싶은데 도통 자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말이지. 일이 많이 바쁜가 봐. 꼭 얼굴 보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었는데. 바쁘죠. 솔직히 아버님한테 돈 드리는 것도 부담되고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너 돈 빌리러 온 건 아니죠. 저희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네. 저기 이거 주려고 왔어. 이게 뭔데요? 이거 땅 문서 아니에요? 예전에 사뒀던 땅인데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사업 망할 때쯤에 생각이 났어. 솔직히 그때 그 땅 팔아버릴까 고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두면 값이 오를 게 확실하기도 했고 이것만큼은 얘들한테 남겨두고 싶어서. 그동안 우리 챙기느라 고생 많았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돈 타령만 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자네 사업하고 싶다고 했잖아. 비록 내 사업을 물려주긴 어렵지만 이거 갖고 한번 잘 해봐. 가격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도 많이 뛰긴 했다 하더라고. 한번 팔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네가 좀 찾아봐. 못해도 웬만한 사업은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자네 아직 젊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땐 말 못했지만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열심히 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는 거니까 우리 효정이랑 싸우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못 챙겨줘서 미안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 땅 문서를 저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참에 지금 한번 알아봐. 잠시만요. 거의 20억이 넘는데요? 많이 뛸 거라 예상은 했는데 그렇게 뛸 줄이야. 다행이네. 이 돈 갖고 한번 잘해봐.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고생시키기 싫어서 자네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알았지? 그럼요, 아버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죠.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곧 점심인데 제가 고기라도 사드릴게요. 아니야, 난 와이프랑 먹을 거라서. 근데 효정이는 어딜 간 거야? 주말인데. 효정이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래. 그럼 효정이랑 둘이 오붓하게 점심 식사해. 효정이랑 싸우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럼요. 제가 효정이랑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1시간 후, 오피스텔. 여긴 무슨 일이야? 얼굴 보기 싫다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에이, 그건 그냥 해본 소리지. 그게 어떻게 내 진심이겠어. 효정아,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지 말자니? 겨우 이까짓 이유로 이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나도 처음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랬던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혼할 필요가 없더라고. 이런 위기야 같이 헤쳐나가는 게 부부의 도리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서로야 다시 철회하면 되는 거고. 아버님 어머님도 가뜩이나 힘드실 텐데 우리까지 갈라선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그냥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할게. 언제는 이혼 당장이라도 하자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대체 무슨 꿍꿍인데? 꿍꿍이는 무슨 꿍꿍이야.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그렇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이 좁은 곳에서 혼자 살면 답답하지 않아? 왜 이래?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가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생각도 해야지. 안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 사위가 본인들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 가자.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 손 좀 놔. 나 안 간다니까. 가자니까. 다음날 집. 뭐해? 뭐하긴, 당신 아침 만들어주지. 나 그동안 당신 빈자리 엄청 느꼈어. 당신이 그래도 내 아침은 꼭 챙겨줬었잖아. 혼자 만들어 먹으려니까 진짜 힘들더라. 그리고 당신이 날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도 느꼈어. 이제부턴 내가 당신 아침도 만들어주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할게. 진짜 왜 이러는지 나 정말 모르겠거든? 당신이 하도 집 가자고 해서 오긴 왔는데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건지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울 거 없어. 그냥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
내일은 장모님 댁 갈까? 장모님 고기 좋아하시잖아. 이참에 장인어른 좋아하는 송이버섯까지 사들고 가서 고기랑 버섯 구워 먹자. 이렇게 힘들 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체력 보충하는 게 좋잖아. 아니, 그니깐 왜 갑자기 우리 부모님을 챙기는 거냐니까? 뭐 잘못 먹었어? 이제야 정신이 든 거지. 한 번만 봐줘. 내가 그동안 잘못한 만큼 2배, 3배로 더 잘해줄 테니까. 도통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잠깐 엄마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래 그럼 천천히 받고 와. 가는 김에 내일 찾아뵙겠다는 말 좀 전해드려. 직후 전화. 엄마. 왜? 김서방한테 얘기 들었지? 그 땅으로 김서방이랑 잘해봐. 네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땅만큼은 고이고이 간직했어. 아예 내일쯤 같이 부동산에 가자고 하더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땅이라니? 아직 김서방한테 못 들었어? 너희 둘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요새 부쩍 김서방 얘기를 적게 한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내가 일이 바빠서 못 들은 거야. 땅 얘기가 무슨 얘기야? 네 아버지가 예전에 땅 하나를 사둔 게 있는데 회사 어려울 때 팔까 하다가 그거라도 니들한테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안 팔고 남겨뒀어. 마침 그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제 김서방한테 가서 땅 문서 보여주면서 사업하고 싶으면 이걸로 하라고 말이 떼나 봐. 땅 판 돈이면 웬만한 사업은 다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 가뜩이나 우리 때문에 니들 사이도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같이 뭐든 시작해보면 사이도 예전보다 돈독해지고 좋지 않겠어? 김서방 정도면 사업 충분히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니까 잘해보렴. 우리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찾아온 거구나. 분명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꿍꿍이라니? 아니야 엄마. 일단 아버지께 땅 문서 아버지가 갖고 있으라고 전해드려. 필요할 때 말씀드린다고. 알았지? 그래 알았어. 직후 집. 어머니랑 얘기 많이 했어? 뭘 하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대? 우리 아빠가 당신 사업 시작하게 땅 준다고 했다며? 그 소린 왜 안 했어? 그게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싹싹 빈 거야? 이혼도 모르자고 한 거고? 아니,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얻은 만큼 잘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정말 잘해볼 자신 있어? 그럼 벌써부터 사업 구상도 하고 있는걸? 나 진짜 잘해낼 자신 있어. 그래서 장모님 장인어른 호강시켜줄 자신도 있다고. 그러니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단 말이지. 그럼 한 달 시간 줄게. 그 안에 사업 구상해서 나한테 말해줘. 솔직히 당신 그동안 우리 식구한테 대한 태도가 너무 달랐잖아. 지금도 안 그러리란 법 없고. 그러니 나도 당신이 얼마나 잘해낼지 평가는 해야겠어. 안 그러면 우리 부모님 소중한 재산 허공에 날리는 것밖에 더 돼? 무슨 말을 그렇게... 알았어. 내가 기가 막히게 구상해서 보고할게. 당신이 나 믿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럼 됐지? 그래. 만약 빈틈이라도 보이면 바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직 그 땅 소유 우리 아빠한테 있는 거 명심해. 그럼 그동안 내가 저버린 신뢰 내가 어떻게든 채울 테니까 지켜봐.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일주일 후 집. 회사 안 가?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 나 회사 관뒀어. 사업 구상하는 게 은근 쉽지 않더라고. 제대로 하려면 24시간도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관두고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관두기까지 했다고? 걱정 마. 구상 단계부터 사업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래,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야. 그리고 당신 돈 좀 있어? 돈? 왜? 엄마 아빠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했대.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네. 한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근데 2천만 원이나 필요해? 왜? 아까워? 당신 회사 관뒀으면 퇴직금도 받았을 거 아니야. 왜? 저번처럼 당신 돈 쓰려니까 별로야? 아니 그럴 리가.
당연히 어머니 아버님 일인데 내가 빌려줘야지. 누가 빌려줘? 알았어, 바로 입금할게. 그래, 고마워. 이제 좀 사위 같네. 그럼 나 앞으로 든든한 사위 될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상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래, 열심히 해. 기대할게. 2주일 후, 집. 드디어 사업 구상 다 마쳤어. 당신을 보면 깜짝 놀랄걸.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아왔거든. 그래. 어디 한번 볼게. 괜찮네. 참신하기도 하고. 그치? 그럼 나한테 기회 주는 거지? 오늘 바로 아버님께 가면 되나? 그 땅값이 또 올랐더라고. 그 돈이면 일단 사무실 하나 구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바로 시작해도 무리가 없겠던데? 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수고했어. 다음 달에 법원에서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법원에서 보자니?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같이 도장 찍고 제출까지 했으면서 새삼 왜 그래? 아니, 그건 당신이 처리한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내가 말했잖아. 네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너도 합의했으면서 뭘 그래? 사업 구상편 내가 잘 쓸게. 아무래도 너보단 다른 남자랑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사업도 인맥 장사인데 동업자가 인성이 개차반이면 안 되잖아. 언제 배신할지 또 모르는 거고. 어쨌든 수고했어. 내가 수고비는 재산 분할 때 좀 더 챙겨주는 걸로 정산할게. 그럼 안녕. 잠깐만, 효정아. 왜 이래? 나 용서한 거 아니었어? 용서는 무슨... 내가 널 어떻게 용서하니? 우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효정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나 용서해줘. 나 진짜 열심히 잘할 자신 있어. 이거 진심이야. 어? 나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기회 좀 주면 안 될까? 어? 글쎄, 기회를 줄 사람이 있고 안 줄 사람이 있는 거거든. 넌 아니야? 이 집도 부동산에 넘겼어. 그러니 너도 얼른 짐 챙기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안녕. 유정아, 유정아! 이게 무슨... 그럼 그동안 날 갖고 논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억울해 죽겠네, 씨. 1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마쳤어요. 부모님도 처음엔 그래도 더 살아보지 그랬냐고 아쉬워하셨지만 남편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드리니 이혼하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준 사업 계획서는 아빠께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래도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다고 하셔서 땅을 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사업을 추진해보고 있어요. 물론 사업 계획서 그대로 하진 않고 저 역시 알아보면서 열심히 부딪히고 있어요. 다행히 아직까진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네요. 이대로 잘 진행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실직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가 중소기업에 간신히 들어갔더라고요. 간간히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와서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